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덥습니다. 이제 완전 여름이고요. 자, 오늘은, 책으로는 326쪽이죠. 세 번째 법, 도시정비법입니다. 긴 이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고, 40문제 중에 6문제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곳을, 다시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개발한다. 정비사업 3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로 재개발 사업이 있는 거죠. 지난주에 보셨던 개발법에서는 개발되지 않은 곳을 미개발지를 새로 개발하는 겁니다. 새로 개발하니까 신도시 건설에 대한 거죠. 신도시 건설에 대한 건데 개발 사업의 방식이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그다음에 혼용 방식이 있죠. 환지, 언제 환지로 하고요? 쏟듯이 땅값 오른다고요? 지대공, 미사일 쏟듯이 땅값 오르게 되죠. 지대공 때 환지로 합니다. 땅값 비싸면 사들이가 어렵죠. 환지로 하고 삐뚤삐뚤한 땅보다 반듯한 땅이 낫다. 대지로서의 효용징진, 논두렁 밭두렁보다 신장도가 낫다. 공공시설의 정비, 그럴 때 환지로 하는 거죠. 환지는 이제 토지 대신에 새 토지로 바꿔주는 토지 교환이었습니다. 정비사업이요. 이미 개발되어 있다고요. 시가지를 보시자고요. 집이 한 서너 채 있었다고 치죠. 60년대, 70년대 시골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건물들을 막 짓게 되죠. 건물들을 엄청 짓는데 건물 5채 들어서면 도로 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도저히 사람 살 수 없을 정도가 됐을 때 겨우 도로 하나 들어서고 주차장은 단독 주택 가는 꿈도 못 꾸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시간이 이제 계속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들까지도 낡아진 거죠. 정비 사업을 왜 하냐면 어느 동네에 시설도 엉망, 건물도 엉망이니까 이제 정비 사업을 하게 되겠죠. 시설은 괜찮고 건물에만 문제가 있으면 그건 이제 건물 주로 개인 것들 소유가 많으니까 개인들이 알아서 고쳐서 쓰면 됩니다. 건물은 괜찮고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시설 사업을 하면 되죠. 시설 엉망, 건물 엉망 둘 다 엉망이니까 이 대상 구역을 싹 철거를 하고 새로 신장노선 긋고 땅 반듯반듯하게 하고 그다음에 새로 아파트나 상가 등을 짓게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토지 소유자 근데 서울에 강북에 어디를 보자고요. 강북에 어디를 봤을 때 거기에 낡은 건축물까지 다 있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사들일 수가 있나요? 사들일 수가 없죠. 이 앞에 블록, 뒤에 블록 한 5블록을 관청에서 사요? 살 수가 없습니다. 교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토지 소유자만이 아니라 누구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건축물 소유자도 있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나 건축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4가지 경우가 있죠. 이걸 이제 가까이 붙였으면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새 토지나 건축물을,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나 건축물을 바꿔주게 됩니다. 토지 건축물 교환이죠. 토지 교환은 환지, 여기는 토지 건축물 교환. 얘기가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있던 권리 관계를 새 토지 건축물로 바꿔준다. 환권이라고 합니다. 정비 사업을 왜 한다고요? 시설 엉망, 건물 엉망 이어서 하는 거고,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종전 토지 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 건축물로 바꿔주는 사업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환권이라고 부릅니다.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붙어있던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새 토지 건축물로 바꿔준다.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넷, 4가지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환권 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될 것을 이걸 또 말장난, 4글자 뭐라고 부르고요? 관리처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 왜 하냐? 시설 엉망, 건물 엉망 어떻게 하냐? 종전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 건축물로 바꿔준다가 되는 거고요. 프린트물 보시죠. 프린트물에 17쪽이요. 17쪽에 3편, 44쪽에 17쪽, 3편 도시정비법 3-1 도시정비법 역사가 있는데, 우선 가기 전에 17쪽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7쪽에 3-2
세 가지 정비사업의 특성, 그 3-2 그 표에서 두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표만 다 꿰고 계시면 두 문제. 그 다음에 한 장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19쪽, 그러니까 19쪽에 3-7 조합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해놨는데 이 차이점 말고 또 이제 조합의 공통점까지 포함해서 3-7에 이제 기타 좀 더 얹어서 두 문제. 뭐 6문제 중에 4문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비법은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표 2개만 읽을 줄 알면 6문제 중에 4문제가 된다고요. 6문제 중에 4문제 3분의 2, 67점이죠. 됐습니다. 집에 갑시다. 자, 그렇고요. 다시 이제 근데 뭔가 17쪽 보시죠. 그러니까 17쪽에 그러니까 3-1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의 역사가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이 뭐 역사 그 자체가 시험은 아니지만 그걸 알아야 이제 뒷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그 3-1에 2번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뭐 예전에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 그러니까 상가 재개발, 그러니까 공장 재개발이 있습니다. 오래된 주택가, 그러니까 오래된 재래시장, 그다음에 소규모 공장, 밀집한 골목들 싹 철거하고 새로 올리자는 거죠. 뭐 저 그림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비뚤비뚤 대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를 그러니까 싹 철거하고, 그러니까 새로 반듯반듯하게, 그러니까 선 긋고, 그러니까 건물도 새로 지어서, 그러니까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그러니까 새 토지건축물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 교환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의 교환은 그러니까 몇 퍼센트의 동의요? 100%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건 이제 공법이잖아요. 뭐 한두 사람 반대한다고 내비두고 사업할 수는 없죠. 싹 그러니까 교환, 강제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법의 교환을 하게 되니까 이제 뒤에서 보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교환을 위해서 그러니까 재개발 조합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3-1, 그러니까 쪽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동의가 있으면은 공법의 강제 교환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익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사업으로 강제 교환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 중에 한 예로, 그러니까 이 중에 좀 전에 그러니까 집 5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치죠. 집 5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재개발 몇 채를 주는 거고요. 한 채를 주는 거죠. 공익사업이니까요. 뭐 이 사람들 땅잔치 집잔치 하는 거 아니죠. 이 주변도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우선 여기를 정했죠. 여기 집채수를 높여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들어와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익사업 5채 갖고 있으면 한 채, 1억짜리 5개 갖고 있었으면 3억짜리 아파트 하나 주고 2억 돈 줘서 내보내면 되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재개발 사업입니다. 근데 재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이요. 뭐 이름으로는 뭐 구분이 안 되죠. 있던 집 철거하고 새 아파트 짓습니다. 있던 집 철거하고 새 아파트 짓는 거죠. 뭐 재건축을 하자. 재건축 제도가 필요하다. 아, 재개발이 있는데 뭐도 무슨 얘기냐고. 뭐 근데 아무튼 뭐 어찌고 저찌고 뭐 다른 나라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 뭐 우리도 하자. 아, 하고 있잖아.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뭐 아무튼 한참 동안 뭐 그 무슨 얘기인지 대상이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았었죠. 소원을 말해봐. 도대체 뭔 소원이냐고요. 뭘 하고 싶은 거냐고요. 소원을 들어보니까 뭐였고요. 5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몇 채 받는 거 싫다고요. 한 채 받는 거 싫다고요. 그래서 5채 가진 사람. 그러니까 5채 받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업이 무슨 사업이고요. 재건축 사업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사익사업 족보로 시작을 한 거죠. 완전 돈 놓고 돈 먹기, 뭐 떼돈을 버는 거죠. 이거는 공익사업이니까 여기에 공적시설 많이 들어가고 임대아파트도 들어가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재건축은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뭐 연탄 아파트 5층짜리 30년 된 거, 그러니까 20평짜리를 갖고 있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받죠. 그러니까 30층 새 아파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30평을 받는다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꾸리꾸리 연탄 아파트 20평 갖고 있던 사람이 새 아파트 30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돈 내고 들어가요? 돈 받고 들어가요? 돈 받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 8층까지만 조합원들이 가져가도 그러니까 5대 8, 10대 16, 20대 32, 32평 가져가고 나머지 22층을 다 일반 분양하고
사익사업이라고요. 그거를 다 조합원들이 나눠 가지게 되는 거죠. 이건 이 사람들의 피땀 흘린 노력에 의해서요? 아니죠. 그 시 전체에 사람들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느 정도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시 전체가 시 전체의 재산인 건데 땅은 그 사람들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공중은 그러니까 그거는 시 전체, 그러니까 지역 전체, 국가 전체의 재산인데 사익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또 이런 거에 대한 규제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싹 가져가는 거죠. 뭐 그래서요. 뭐 그러니까 연탄 아파트 뭐 14평짜리가 지금 뭐 45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익이 생기는 요 돈을 보고 45억까지 올라가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너무 이제 투기판이 돼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도 규제를 해야 되겠다. 재건축 공익사업이다. 규제를 했습니다. 재건축 공익사업으로 바뀌었고 도시정비법에 들어왔습니다. 5채가 갖고 있으면 몇 채요? 5채인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는 이름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5채가 갖고 있으면 5채입니다. 10채가 갖고 있으면 10채고요. 이제 특별한 곳에서 한 채, 두 채, 세 채가 있겠는데 그건 이제 특별한 곳이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셋째 줄에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게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6개 법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혀 족보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반, 그러니까 달동네 지원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니은반, 그러니까 골목,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달동네요. 그러니까 무허가 판자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유지, 시유지 무단으로 점유하고 불법으로 점유하고 거기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땅, 지방 땅인데요. 국유지, 공유지인데 거기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그러니까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다고요. 뭐 이것저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건축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고요? 건물 지은 사람 잡아다가 빵에 보내고 그러니까 다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벌금 때린 거 이 사람 뭐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사람 거 재산 남은 거 있는 거 싹 뺏어다가 벌금으로 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보통 빵에 보낼 때는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명만 보내죠. 애기들 있으면요. 근데 뭐 부모님 없으면은 한 명 있는데 한 명이 빵에 들어갔다고요. 그럼 애기들 잡아서 고아원에다 보내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죠. 사람이 살고 있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방치하게 되니까 좀 그렇게 이제 강하게는 못한 거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불법으로 지은 거니까 공적시설 들어간 적 있어요? 없어요? 공적시설 들어간 거 하나도 없죠. 불법 동네에다가 공적시설 넣으면 공무원이 잘릴 일이죠. 그러니까 도로도 없고 그냥 뭐 건물 사이로 사람들이 다니면 그게 길 역할을 하는 거고 수도도 없고 하수도도 없고 우물물 길어서 먹고 사는데 그것 갖고 아이들 전염병 돌고 아이들 많이 다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라도 어쩔 수 없다. 이제라도 그러니까 지원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달동네 지원 사업의 그러니까 초기 상태에서는 지금 합법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다 대부분 국가 지방 땅이죠.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없습니다. 다 국유지, 공유지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 것이 몇 개 안 된다고요. 그 개인 몇 개 안 되는 것들을 다 수용, 그러니까 돈 주고 사서 싹 철거를 하고 임대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가 됐어요. 그럼 이제 워낙 불법 상투로만 있으니까 국가 지방에서 저 사람들에게 땅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땅을 팝니다. 그래서 이제 합법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이제 생기고 그 다음에 지원 사업을 한다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지금 보셨듯이 그러니까 합법적인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되고요? 토지 건축물 대신에 토지 건축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대신에 토지 건축물로 가는 그러니까 관리 처분으로 하게 되고 이 관리 처분에 4가지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토지 대신에 토지를 주면 그게 뭐예요? 환지이죠. 그래서 토지 대신에 토지를 주는 환지를 같이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달동네 지원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두 번째 골목 정비 사업이요. 그러니까 개발 사업에 환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삐뚤삐뚤한 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를 그러니까 반듯하게 그러니까 선 그어서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도로 땅입니다. 근데 환지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시설을 다 갖추고 넘겨줘요. 그런 거 아니죠. 선 그어서 넘겨주고 곧 도로 낼게요.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기대하고 하는데 뭐 그 도로가 다 들어섰어요? 아니죠.
요즘 뭐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그런 얘기 보지만은 2기 신도시에 뭐 도로 내겠다, 전철 내겠다 한 것들 지금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바로 코앞에다가 3기 신도시 대상을 정하니까 2기 신도시 분들이 지금 뭐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도로는 도로 땅만 정해져 있고 공사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개인들이 자기 땅이니까 이러저러한 건물들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도로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하수도도 없고 뭐 수돗물이 어디서 겨우 어떻게 따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동네 그냥 구조물들 질펀하게 깔려 있고 계속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곳에 사람들은 이제 건물은 지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늦게 와서 이제 뭘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골목길 정비 사업, 그러니까 도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 포장하고 하수도 파이프 묻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골목 정비 사업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 살고 있는데 골목길에 포장이 안 돼 있었는데 그 골목길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 집을 철거하나요? 집을 철거할 일은 거의 없죠. 이런 게 골목 정비 사업입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그다음에 3-2요. 3-표를 먼저 다 짚고 그다음에 가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사업의 정의요. 그러니까 이쪽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먼저 달동네의 경우에는 공적설이 들어간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공적설이 하나도 들어간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시설 상태가 어떠하고요? 극히 열악합니다. 그다음에 골목 정비 사업은 뭘 해준다고요? 도로 포장, 하수도 파이프 매설, 시설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 중에 주택 재개발, 뭐 요즘에 어디 뭐 전기수도 안 들어오는 동네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저녁에 식구들과 산책할 수 있는 공원 없고 주차장 모자라고 그러면 시설 엉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어떠하고요? 열악하고. 그다음에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 하니까 어느 지역에서 한다고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이요. 주로 이제 낡은 아파트이죠. 그러니까 낡은 아파트 대신에 새 아파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토지만이 아니라 토지와 건축물, 즉 307호와 대지 지분, 새 아파트와 대지 지분을 동시에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세요. 낡은 아파트 대신에 새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근데 낡은 아파트에 이미 어린이 놀이터 자리, 조경시설 자리, 관리사무소 자리, 주차장 자리 다 면적은 확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설, 어린 놀이터, 미끄럼틀은 막 빨갛게 녹슬어 있지만 어린 놀이터 자리가 있다고요. 주차장 자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양호하다라고 하는 거죠. 면적이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누가 참여할 거냐고요. 토지 등 소유자. 토지건축물이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참여하고 토지의 막강한 영향력 누구도 참여할 수 있고요. 지상권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참여하고 지상권자 참여할 수 있고요.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 대신에 새 아파트, 207호 갖고 있었으면 콘크리트와 대지 지분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및이니까 건물과 대지 지분, 건물 일부 부분과 대지 지분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 및이니까 재건축에서 여차저차 사정, 흙 없이 콘크리트만 갖고 있으면 돈 받고 쫓겨나고요. 콘크리트 없이 흙만 갖고 있으면 돈 받고 쫓겨나는 거죠. 사업의 시행 방법,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막 자리 때문에 지웠습니다만 달동네 지원 사업이요. 초기 상태면 합법적인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다 없으니까 뭐하고요? 수용으로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합법적인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좀 있으면 뭐로 하고요? 관리처분으로 하고 토지건축물, 토지 대신에 토지 뭐가 포함되고요? 한지가 포함됩니다. 골목 정비 사업은 뭘 하는 거라고요? 시설을 넣어주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재개발은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 관리처분으로 하게 되고 부분적으로 환지를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은 흙만 갖고 있으면 돈 받고 쫓겨나는 거죠. 환권이지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토지건축물 가진 사람에게 새 토지건축물을 준다고요. 관리처분입니다. 낡은 아파트 대신에 새 아파트.
그래서 여기도 관리처분, 여기도 관리처분, 그러니까 여기도 관리처분이라고는 쓰여 있지만 성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리처분은 지금 저 앞에 그려져 있듯이 뭐고요? 종전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가 있으면 그에게 새 토지나 건축물 네 가지가 있죠.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물,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 주는 걸로 간다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재건축의 관리처분은 지금 여기 써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종전, 그러니까 토지와 건축물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되죠.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에게, 그러니까 건축물 및 부속토지, 즉 낡은 아파트 대신에 새 아파트를 주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경우가 있지만 이건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아무튼 시행 방법이 이러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요. 그러니까 누가 사업을 할 거냐? 그러니까 사업의 그러니까 시행자. 이건 달동네 지원 사업이죠. 달동네 지원 사업인 거니까 뭐 지원을 받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합을 만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사업을 하고요. 그러니까 달동네 지원 사업은 그러니까 시장군수, 그러니까 주공, 그다음에 그러니까 별도의 회사 끊어서 만들 수가 있죠. 공공출자법에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골목 정비 사업은 당연히 공적 주체가 지원 사업 하는 거니까 시장군수와 주공이 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요. 재개발 사업 토지등 소유자로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게 기본이죠. 근데 땅 주인이 그러니까 20인 미만이면 뭐 18명 뭐 그중에 뭐 조합 만들고 말고 더 어수선하다고요. 조합 만들 필요 없이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그냥 회의하면서 진행할 수가 있다. 뭐 땅 부자, 뭐 여기 뭐 땅 부자 할머니들 있겠죠. 뭐 이따 뭐 얘기하면서 드리겠습니다만 뭐 큰 땅 가진 사람이요. 뭐 팥죽 할머니, 뭐 그다음에 큰 땅 가진 할머니 팥죽 장사하고 계셨다고요. 심심풀이로요. 팥죽 할머니, 깨죽 할머니, 잣죽 할머니 등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조합을 만들지 않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요. 그러니까 건축물 부속토지 소유자들로 뭐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뭐 조합이 다른 자와 공동으로, 소유자가 다른 자와 공동으로, 조합이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원칙적 시행자. 아무튼 그러니까 재개발 20인 미만이면 소유자가 할 수 있다. 주거환경에는 조합이 없죠. 주거에는 주거도 조합이 없다고요. 여기까지가 원칙. 그러니까 다음에 예외적 시행자요. 공익사업인데 조합에게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적 사유 8가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조합 나서지도 못하게 하고 소유자 나서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니면 있던 조합도 해체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공적 사유 8가지가 있으면 누가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군수, 그러니까 주공이 사업을 하는 거죠. 공적 사유 8가지가 있으면 조합 해체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시장군수, 주공이 들어가서 사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기타 다른 그러니까 공적 사유 3가지가 있으면 역시 소유자 조합 제끼고 그러니까 지정개발자라고 해서요. 땅 부자, 그러니까 지정개발자가 그러니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외적 시행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대리운전 시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리운전을 그러니까 뭐 공법에서는 뭐라고 하고요? 대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쪽은 뭐 당연히 그러니까 시장군수 시간이니까 대리운전 들어갈 수가 없고 뭐 그러니까 소유자 조합이 있는데 시주지가 대리운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좀 이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합과 소유자가 있고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 그러니까 시장군수, 주공, 지정개발자가 대리운전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조합이 시행자로 있고 그러니까 시장군수, 주공, 지정개발자가 대리운전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문제예요. 이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책을 보시면 그러니까 책의 326쪽이요. 그러니까 1장 총설, 네모 1번 목적. 이 부분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그러니까 노불량 건축물, 그렇죠. 노불량 건축물 효율적으로 개량해서 피해난 상황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 개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 첫째 줄에 지역 또 표시하시고요. 어느 지역을 싹 철거하고 새로 올린다. 주된 목적은 뭐고요. 둘째 줄 노불량 건축물을 개량한다는 거죠. 네모 2번 용어정의, 굵은 1번 뭐 정비구역, 정비사업을 시행할 구역이 정비구역이고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정비사업에서 일한 이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시설, 표시요. 정비 기반시설, 정비하거나 그러니까 주택 등 건축물, 표시요. 주택 등 건축물 개량, 건설하는 다음 사업을 말한다.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왜 한다고요? 그러니까 시설업망, 건물업망 이어서 정비 사업을 한다고요. 다시 쓰고 가면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어떻게 내릴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 건축물 바꿔주는 관리처분을 하는 게 기본이죠. 물론 이제 관리처분도 모양이 다르고 관리처분이 아닌 경우들도 있지만 이게 기본입니다. 시설업망, 건물업망 정비 사업을 한다는 거죠. 박스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땡땡. 그러니까 도의 숫자 1번이요.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1, 2번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1번 도시저수지 및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반설이 극혈화, 그죠? 극혈화 하고 노후방출 및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사선 구역 단에다가 숫자 2번이요. 그러니까 2번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반설, 그죠? 정비반설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 달동에는 기반시설 극혈락하고 그다음에 골목 정비사업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거죠. 그 도로 포장, 골목 포장하는데 집을 다 철거할 필요가 없죠. 셋째 줄에 끝에 주거환경 보전할 수도 있다. 1번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땡땡 정의 숫자 1번 쓰고요. 주택 재개발, 정비반설이 열악, 표시요. 주차장, 그러니까 공원 없다고요. 열악하고 노블량구 준비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사선 구역 상에다가 숫자 2번이요. 그러니까 상가지 개발, 공장지 개발,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죠?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3번 재건축 사업, 오래된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 미끄럼틀은 다 빨갛게 녹슬어 있지만, 그러니까 면적은 확보되어 있다고요. 정비반설은 양호, 그죠? 양호 하나, 노블량 주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요. 정비 사업을 합니다. 시설업망, 건물업망 이어서 하는데 그러면 어떤 시설을 넣을 거냐? 새 시설을 뭐라고 하고요? 정비 기반시설, 공동 이용시설이 있고, 어느 정도 낡았길래 철거를 할 거냐? 철거 대상을 뭐라고 하고요? 노블량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죠. 3번 노블량 건축물, 그죠? 노블량 건축물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머지는 한번 읽으시면 되고 박스에 1번 그래도 간단히 보시면 1번 건축물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시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 그죠? 안전사고의 우려 무너지기 전에 미리 걷어내자. 2번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그죠?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지진이 일어나면 다 무너지겠다 미리 걷어내자. 3번 어찌고저찌고가 있는데요. 반괄호 1, 반괄호 2, 그 중에 동그라미 3번.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 그죠?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공하는데 드는 비용이 사선 구역. 새로운, 그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사선 구역. 클 것, 그죠?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40년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걷어내고 새로 짓는 게 더 싸다. 그러면 당연히 걷어내야죠. 4번 어찌고저찌고 해서 동그라미 1번.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그죠? 20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그죠? 지난 건축물 있습니다. 따라서요. 노블량 건축물 숫자 2, 3, 4 다 끝났죠. 2, 3, 4입니다. 20년, 30년, 40년. 20년, 30년, 40년. 4번 정비 기반시설이요. 기반시설, 국토계획법에 기반시설 50가지가 있죠. 근데 재개발하는데 공항 집어넣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공항, 철도, 항만 그런 거 빼고 정비 사업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정비반시설이란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공원, 주차장, 공동구 그 밖에 두 줄 끝에 열, 가스, 공급시설 등등을 말한다. 다음 쪽 와서요. 5번 공동이용시설. 기반시설은 아니고 한 집에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집에서 같이 쓰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루관, 공동작업장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건 뭐 큰 비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비 기반 시설에 비하면 좀 부차적인 거라고요. 뭐 놀이터예요. 우리 교실 4분의 1만 있어도 뭐 팔방 그리고 뭔가 뭐 이렇게 돌 가지고 이게 뭐 놀 수 있죠. 마을회관이요. 우리 교실 4분의 1만 있고 노래방 기계 하나 있으면 마을회관 되잖아요. 공동 작업장이요. 책상 4개 붙여놓으면 되죠. 4명 앉아서 인형 눈깔 붙이고 있으면 됩니다. 6번 대지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거기다 이 토지건축물 그림을 다시 그리고요. 이 4글자 그림을 그리시고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을 준다. 그러면 이 새 토지건축물 이렇게 만들어진 땅에다가 배추상축 지을 거면 농지, 건물을 지을 거니까 뭐가 되고요? 대지이죠.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 요 땅이라고요. 여기다가 배추를 키울 거예요? 건물을 지을 거예요? 건물을 지을 거니까 이 새 토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대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7번, 8번 넘어가시고 9번 토지 등 소유자 표시요. 토지 등 소유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두 문장 빼고 박스 1번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표시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표시요. 재개발 사업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표시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표시요. 지상권자가 참여할 수 있고 그러니까 2번 재건축 표시요. 재건축 사업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표시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토지 건축물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0번 토주택공사 등 표시요. 토주택공사 등이란 사선거구요. 어찌고 법에 따라 쓸 땐 한국토주택공사 표시요. 공사 사선거구요. 또는 지방공급법에 따라서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설립된 지방공사 표시요. 공사를 말한다. 첫째 줄은 한국 토주택공사니까 국세에 들어간 공기업이고 둘째 줄은 지방공사니까 지방세에 들어간 공기업이죠. 그러니까 10번 앞에다가 공기업 쓰시고요. 공기업. 뭐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있는 건 다 아시는 거죠. 뭐 11번 정관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 잠깐 이제 책 접어두시고 329쪽이죠. 접어두시고 353쪽을 가시죠. 우선 이 사업 가닥부터 먼저 정해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353쪽이요. 그러니까 01번. 그러니까 3장 정비사업 시행에 그러니까 01번 정비사업 시행 방법. 그러니까 네모 1번, 파란 1번 시행 방법. 양구 1번.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표시요.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이를 혼용. 표시요.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뭐, 그 이제 옛날 족보가 딱 명확하게 계속 써져 있어서 가진 않지만, 그러니까 쓰여서 가진 않지만, 그 흐름들이 계속 간다고요. 그러니까 1번은 아까 이제 보셨던 골목 정비 사업이죠.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시설, 그죠? 정비 기반시설, 공동 이용시설을 새로 설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 그죠? 주택,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 시설 넣어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2, 3, 4 묶으시고요. 그러니까 2, 3, 4는 달동네 지원 사업이죠. 그러니까 초기 상태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그러니까 합법적인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 국가 지방 땅이죠. 개인거 몇 개 안 되는 거 싹 뺏으면 된다고요.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 표시요. 수용해서 사선거구요. 뭐 주택을 건설하는 어찌고 저찌고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그러니까 사선거구요. 그러니까 대지를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외의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3번 사업 시행자가 환지, 표시요. 환지로 공부하는 방법. 4번 사업 시행자가 정부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표시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양구 2번 본문 재개발 사업은 정부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표시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 표시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3번 재건축 사업. 동그라미 1번 재건축 사업은 정부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표시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뒷문장 빼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오피스텔, 표시요. 오피스텔. 뭐 그 언저리에다가 업무시설 쓰시고요. 오피스, 사무실이죠. 사무실에서 업무시설입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은 당연히 업무시설 허용되는 땅이 있잖아요. 상업, 상가가 허용되는 땅.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따른 준주, 표시요. 준주. 제일 끝에 2글자예요. 그러니까 준주거 지역의 준주 표시요. 그러니까 준주 다음 쪽 하세요.
그러니까 다음 쪽 앞에다 두 줄자 쓰시죠. 준주 쓰시고요. 그 다음에 표시하시고요.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그죠?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표시하시고 해서 건설할 수 있다. 이건 오피스텔 면적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그죠? 100분의 30 이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여기 절차를 생각하면 이걸 너무 크게 그렸네요. 아무튼 그래도 뭐 중요한 내용이니까 저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굵은 2번. 그러니까 정비사업, 시행자의 양보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 7번이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달동네 지원사업과 골목 정비사업, 주거에는 주거도 조합이었고, 공적 주체가 지원사업을 한다고요. 시장구수, 주공, 뭐 달동네 공공출자법인 할 수 있다. 근데 뭐 요거 꼬아서 그러니까 뭐 그 X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그냥 시장구수 주공이 한다. 공적 주체가 지원한다. 뭐 그걸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장이 뭐라고 복잡하게 써져 있어요. 그냥 귀찮으니까 한쪽에다 정리하고 가죠. 그러니까 355조가 위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 골목 정비 때에는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시장구수나 그러니까 주공이 하는 겁니다. 근데 주공이 하려면 그러니까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달동네 그러니까 지원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동네 지원사업을 할 때는 누가 하냐면 그러니까 시장구수, 그러니까 주공, 그 다음에 공공출자법인이라고 해서 아무튼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러니까 소유자와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강제 철거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세입자 수가 적으면 그러니까 세입자 동의 없이 그러니까 소유자 동의만 갖고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사업 두 가지가 다 돼서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긴급히 필요하면 그러니까 시장군수, 그러니까 주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급히 필요한데 긴급히 필요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동의받을 시간 없죠. 아무튼 이렇게 있고요. 뭐 여기 이제 주된 초점은 뭐 하나 또 세부적으로 가면 여기 동의, 강제 철거는 안 된다. 8688 뭐 서울 상계동 싹 철거를 하는데 어디로 가라고요? 그 사람들이요.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임대아파트를 지었으면 임대아파트를 싸게 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 많은 분 돌아가셨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강제 철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양거 1번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뭐 동그라미 1번 자력 방식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동그라미 1번 앞에다가 시설, 짝대기, 주택 쓰시고요. 좀 그러니까 골목 정비 사업, 시설 주택 있었죠. 우리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구수 등, 그렇죠. 시장구수 등이 직접 시행하되 투주택공사 등, 그렇죠. 투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남공구열 현재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7번요. 골목 정비 사업은 시장구수가 하고 주공이 하는데 주공을 집어넣으려면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달동네 지원 사업이죠. 그러니까 수용 표시요. 환지 표시요. 관리처분 표시요.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그러니까 시장구수 등 표시요. 시장구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구에서 정한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박스 1번. 시장구수 등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토주택공사 등 표시요. 토주택공사 등. 동그라미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주택공사 등 또는 어찌고 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 표시요. 출자로 설립한 법인 표시요. 법인. 뭐 그래도 그 셋째 줄에다가 그것만 쓰긴 뭐하니까 그냥 그 셋째 줄 끝에다가요. 6글자 쓰시죠. 공공출자법인. 공공출자법인이 할 수 있다. 뭐 작은 2번은 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남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게 왜 있냐면 하남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여기 이제 소유자 세입자 이분들은 하남시청 가서 데모를 하겠죠. 또 시청은 또 시장은 또 이것저것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만 커지고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에서 30억 끊어서 직원 3명 파견 근무 시켜갖고 그러니까 오로지 그러니까 개나리 그러니까 달동네 사업 그것만 전담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서로 청구가 선명하니까 일이 더 빨리 될 수가 있죠. 그렇게 특별히 만든 회사가 공공출자법인이라고요. 이번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위 이에 따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법 규정에 따른 공람공구를 현재 그러니까 해당 정비 애정구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표시요. 소유자 그러니까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표시요. 동의와 그러니까 세입자 표시요. 세입자 괄호 넘어서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 표시요.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사선 그고요. 그러니까 달동네 지원사업 이제 강제 철거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소유자의 얼마의 동의, 세입자의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만 그러니까 세입자 세수가 토지용 소유자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다음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 표시요. 세입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표시요.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달동네 사업에서 가장 약자가 누구예요? 세입자 임차인들이죠. 그러니까 그분들 달동네 상태였습니다. 달동네 뭐 예를 들면 지금 시세로 따지자면 뭐 보증금 200만 원에 월 15만 원 그러고 있는데 어디로 가라고요? 200만 원 받으면 끝이죠. 200만 원 갖고 뭐 서울 하남의 수도권에서 어디로 가요? 안 되죠. 그래서 소유자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보자고요. 그러니까 소유자 세입자면 그 옛날 드라마에 순돌이 나오는 한 집은 세 가족 있었는데 아무튼 그것이 뭐 아니라 치더라도 뭐 달동네니까 뭐 무슨 5층짜리 10층짜리 20층짜리 그런 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하나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튼 뭐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가운데 그러니까 우물 있고 여기 그러니까 이쪽이 대문이면 여기 집주인 살고 이쪽으로 방 2개, 이쪽으로 창고 화장실, 이쪽으로 하나. 그래서 집주인 살고 세입자 세 집 살고 하는 게 대부분이라고요. 그러면 소유자가 하나 있으면 세입자가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0집이 있으면 그러니까 300집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그 아래 박스를 보시면 작은 1번 그러니까 세입자 세수가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있습니다. 거기는 집이 100집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아무리 안 잡아도 세입자가 300집은 돼야 되는데 세입자가 50집도 안 된다고요. 그러면 세입자가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세입자 동의는 받지 않을 수 있다. 다음 쪽 와세요.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시장구수 등은 천지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표시요. 긴급히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4번 시작하는 시장구수 등 표시요. 시장구수 등은 천지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표시요.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 미 세입자의 동의 없이 표시요. 동의 없이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표시요. 직접 시행하거나 토주택공사 등 표시요. 토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지금 한쪽이 넘는데 뭐 이거면 다 됐죠. 달동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골목정비사업 시장구수 주공이 가고 주공 넣을 때 동의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도 보자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시장하고 주공하고 그러니까 이 주민들은 누가 하는 걸 더 원할까요? 시장이 해야 되는데 시장이 뭔가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 무기가 하나 있죠. 너 5년 뒤 선거 때 봐. 내가 너 뽑아주는가 봐봐. 그러면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할 거라고요. 공기업은요. 그냥 회사 자선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채 처리 어떻게 하고 나면 회사 실적 좋으면 성과급 뭐 1년에 뭐 500% 심지어 어디는 얼마에 2000% 성과급 받아가고 뭐 주민들이 뭘까 공기업 와서 데모해요? 아니 뭘까 공기업 사장 주민들이 뽑아요? 아닌 거죠. 여기는 세워라 내워라 그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그러니까 아무튼 이쪽은 이제 지네들도 좀 신경 써서 하겠죠.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이쪽에서 사업을 그러니까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속 터진다고요. 그래서 이쪽에다 맡길 거면 사람들이 에이 거기는 안 되지. 동의를 받으라고요. 달동네 지원사업은 강제 철거는 안 된다. 뭐 받으라고요? 동의 받아야 된다. 동의 받아야 된다. 긴급한 때는 동의 받을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었고 양과로 2번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 동그라미 1번 재개발 표시형 재개발 사업은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뭐 말은 방법이지만 방법이 아니라 시행자이죠. 박스 1번 조합 표시요. 조합이 시행하거나 사선 극구형 그러니까 조합은 과반 동의를 받아. 뭐 나머지 그 셋째 축까지는 별 소용 없는 얘기고요. 시장구수 등 토지투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어찌고 법에 따른 신탁업자 어찌고 법에 따른 감정원과 공동으로 표시요.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고 작은 2번 토지등 소유자가 20인 미만 표시요.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 표시요.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사선 극구형
그러니까 토지증 소유자가 토지증 소유자 과반 동의를 받아 시장구수 등 토지주택공사 검사업자 등록사업자 어찌고 신탁업자 저찌고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표시요.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재건축 표시요. 재건축 사업은 조합 표시요. 조합이 시행하거나 사승급고요. 조합이 조합원 과반 동의를 받아 시장구수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표시요.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원칙적 시행자. 그 예외적 시행자로 시장구수 주공을 공공시행자, 땅부자를 지정개발자라고 합니다. 양구로 3번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그 위에다가 예외 쓰시고요. 원칙적 시행자가 아니라 예외적 시행자이고, 동그라미 1번 시장구수 등 표시요. 시장구수 등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다음 표시요. 다음에다가 공적 사유 8가지 쓰시고요. 공적 사유 8가지. 다음 공적 사유 8가지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 표시요.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주택공사 등 표시요. 토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번 천재지변 주체주급대요. 긴급하게 표시요. 긴급하게 정비사업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데 그때 조합 만들고 그럴 시간 없죠. 소유자 조합 제끼고 들어간다. 등등 8가지가 있고요. 동그라미 3번 시장구수인이 직접 정비사업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으로 지정 고시한 때에는 고시를 다음날에 추진위원회 표시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조합 표시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표시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여기는 소유자 조합을 지키고 시장구수 주공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소유자 조합 남아있으면 시행권 갖고 일이 막 복잡해지잖아요. 시장구수 8가지 사유에 해당해서 시장구수 주공이 들어간다. 정해지면 자동방으로 뭐는 없어진다고요?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없어진다. 양구로 4번 지정개발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정개발자는 땅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한 장 넘어와서 보시죠. 한 장 넘어와서요. 358. 뒤로 와서요. 358. 제일 위에 지정개발자가 있는데요. 그 위에다가 대지주 아니 땅부자 요도 좋고요. 지정개발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번 정비구역의 토지 면적의 50% 이상 그렇죠. 면적의 50% 이상이면 땅부자이죠. 작은 2번 어찌고 법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괄호 넘어서 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그렇죠. 소유자의 50% 이상 땅부자이죠. 3번 신탁업자로서 정비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 그렇죠. 면적의 3분의 1 이상 그것도 땅부자죠. 그런 땅부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장 앞으로 와서요. 356. 356에 제일 아래 양괄호 4번 역시 예외적 시행자이죠. 소유자 조합 제끼고 들어가는 예외입니다. 동그라미 1번 시장구수 등은 시장구수 등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다음 표시요. 다음에다가 공적 사유 3가지 공적 사유 3가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증 소유자 어찌고 법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 대통령을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셋째 괄호에 있는 이하 지정개발자 표시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정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박스에 1번 천재지변 주제주 끝에 긴급하게 표시요. 긴급하게 정비사업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등등 3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요. 동그라미 2, 3, 4 생략하고요. 제일 아래 동그라미 5번 시장구수인이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한 때는 그 고시를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에 추진위원회 표시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 표시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표시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지금 소유자 조합 제끼고 지정개발자가 들어가는 거죠. 저건 제끼고 당연히 없어져야지. 저거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자동빵으로 없어진다. 다음 쪽 와서요. 358에 굵은 3번 사업 대행자가 있는데 여기는 어색한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어색한 거지.
내용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어느 분 차 소유자가 그러니까 자동차 대리운전이요. 그러니까 소유자 A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술을 마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운전 기사 그러니까 B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럼 운전하는 동안 소유권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넘어가나요? 아니죠. 소유자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소유자 그대로 있다고요. 소유자 뭐 하고 있고요? 뒤에서 자고 있겠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전에 개입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집에 가는 길인데요. 집 가까워 있는데 노란불 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 기사가 안전하게 오신다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싹 밟고 있으니까 밟고 있는데 뒤에서 소유자 술 먹다 이제 술 먹고 졸다가 깨가지고 그러니까 노란불인데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고요. 뒤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 뒷덜미를 잡고 흔들면서 왜 노란불인데 브레이크를 밟고 빨리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빨리 집에 갔어야지. 뒤에 있는 우산 꺼내갖고 장우산으로 그 엑셀레이터를 막 쑤셔서 누르고 차 빨리 가게 하고 그러면 돼요? 아닌 거죠. 운전은 누구한테 맡겨놓고요. 대리운전 기사에게 하는 거지 개입하면 안 된다고요. 그냥 그겁니다. 그럼 왜 운전했어요? 돈 받으려고요. 그러니까 됐어요. 그냥 그대로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누구라고요? 소유자 조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조합이 있고 대리운전을 누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시장무수, 그러니까 주공, 지정개발자가 대리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이 사업 시행에 개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뭐 하고 있고요? 뭐 신문지 깔아놓고 뭐 치고 있으면 되죠. 날씨 더운 날, 그러니까 콩국수, 냉면 뭐 치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뭐만 주면 되고요. 돈만 주면 되는 거죠. 그겁니다. 여기가 뭐고요? 대행자. 여기는 뭐고요? 시행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접하지 않은 건데 아무튼 시행자 있고 대행자 있고 지금 뭐 겁니다. 대리운전은 아는데요. 그러니까 파란 3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시장구수등 표시요. 시장구수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선 그고요. 해당 조합 또는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표시요. 대신하여 직접 표시요.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 표시요. 시행하거나 사선 그고요. 토주택공사 등 표시요. 토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 표시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표시요.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 표시요.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행을 그러니까 누가 시행자이고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이고 이들은 대신하여 시행하는 거라고요.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수, 도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 괄호 있는 사업대행자 표시요. 사업대행자, 괄호 넘어서 는 사선 긋고요. 사업시행자 표시요. 사업시행자 여기다 쓰시죠. 사업시행자는 누가 있고요? 소유자 조합이 있죠. 소유자 조합. 그 동그라미 2번에 둘째 줄에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 조합이라고요. 쓰시고요. 써야 보입니다. 그래서 시주지 대행자와 그러니까 소유자 조합 시행자가 다른 거라고요. 소유자 조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비용, 사원에 대한 권리로 사업 시행자에게 그러니까 귀속될 대지건축물을 압류, 표시요. 압류할 수 있다가 있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 표에서 두 문제라고요. 이 표에서 두 문제. 세 가지 사업의 뭐 역사 좀 떠올리시고 정의, 토지등 소유자, 시행 방법, 시행자, 뭐 예외가 있다. 이런 거면 됐죠. 뭐 그거면 됐고. 그 같은 내용 때문에 이 내용은 지우고 가겠습니다. 네, 잠깐 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